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잃어봤나요? 아니 그냥 스쳐간 인연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간 순간 당신 안에서 무너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신뢰일까요? 혹은 자신에 대한 감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어떤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한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까봐, 혹은 다시 그런 상처를 견디지 못할까봐. 그러나 칼 융은 말합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진짜 자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문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비로소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별은 페르소나의 붕괴를 동반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늘 강한 척하던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던 사람, 아니면 그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던 사람.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이 떠나간 순간 의미를 잃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당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가면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당신 안에 남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리움, 분노, 미련,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 감정들은 모두 당신이 억누른 자기의 일부입니다. 융은 말했죠. 의식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 부른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감정이 반복적으로 같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별의 아픔이 당신에게 남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나를 이해받고 싶었다고. 나는 진짜 감정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당신은 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러나 진짜 성장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자각한 어른이 됩니다. 이별은 그런 자각을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부재는 사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 그 사람이 줄 수 있었던 감정은 내가 스스로 줄 수 없는 감정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내게 어떤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상실감도 바로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무언가가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더 강한 자, 더 단단한 경계, 더 명확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갖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너진 자리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당신 안에 있는 참된 나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제는 타인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이별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이전의 나와의 이별.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그 이별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는지,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의 이름을 천천히 써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끝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선택조차도 자책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민감했나?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마음. 그건 정말로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자기 비난의 패턴일까요? 이별 후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비난의 루프입니다. 당신도 그 안에 빠져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행동이 부당했음에도 당신은 그 책임을 자꾸 자신에게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고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언젠가는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 심리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떠나간 관계임에도 우리는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려 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더 익숙하니까요. 더 안전하니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투사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욕망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심리작용입니다. 그 사람은 냉정했다. 그 사람은 갑작스러웠다. 그 사람은 나를 외면했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도 그 사람을 향해 말하지 못한 분노, 실망, 그리고 때론 무관심조차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나?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았나?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진 않았나?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핑계를 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말을 삼켰을까? 왜 나는 그때 침묵했을까? 왜 나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붙잡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내면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애초에 원했던 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느꼈던 안정감이었으며,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별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고독함이었음을, 이 깨달음은 관계를 단순히 실패와 성공으로 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보다는 관계는 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의 형상을 잡아갑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자리다.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처는 아프고 빛은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과의 이별이 만들어낸 그 텅 빈 자리, 그 공간으로부터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시작했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 지금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성장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매일 새롭게 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지켜보겠다고.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위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댓글에 그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에너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이별을 못 견디는 사람일까? 스스로를 비난한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고 다시 웃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나만 이토록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정말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감정을 천천히 소화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진심으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있다. 그 감정은 사고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이 절대 비정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이 고통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진심마저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왜 이렇게 약하지? 하지만 감정이 깊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감정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 사이킥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너지는 억누르면 터지고 무시하면 왜곡되며 인정하면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 분노, 후회, 안도, 외로움. 그 어떤 감정도 틀리지 않았고 불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 안의 정신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나요? 자기 비난인가요? 상대에 대한 집착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외면하는 방어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감정과의 재회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감정을 숨겨왔나요?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는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것은 외부의 이해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껴안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이다. 그 어두운 면이란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비참함,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흐름을 막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타인의 인정과 해석에 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의 조언은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아직도 그립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부의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첫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건 두려운 동시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더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살아있다. 이 말이 어렵다면 그 자체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말을 어렵게 느낀다는 건 이미 당신 안에 회복의 갈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언젠가 당신을 다시 걷게 할 겁니다. 지금은 멈춰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게 진짜 나이니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다시 껴안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쑤시듯 아파온 적 있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뒷모습,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일상 속 장면까지도 당신의 감정을 들쑤셔 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직 내가 덜 잊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지만 그건 잊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만든 감정의 흔적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식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라고 부릅니다. 그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감정을 경험할 때 그것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저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느꼈지만 이해심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 아래 그 감정을 눌렀다면 그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어 나타나거나 혹은 무기력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진짜 감정이 아닌 왜곡된 감정으로 표현되면 그 감정은 끊임없이 떠오르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꾸어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에 반응하고 사진을 보고 심장이 무너지고 어느 밤엔 그리움이 폭풍처럼 밀려온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그 감정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와에 아직도 이랬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니? 너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었니? 당신 안의 그 목소리는 곧 진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꺼내어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개별화란 자기 안의 다양한 감정 그림자 역할, 상처들을 하나하나 통합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출발점은 항상 상실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어떤 관계가 끝나고 그 빈자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왜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원했을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그 질문 속에는 억눌린 내면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아픔은 단순한 이별의 후유증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진실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징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내면의 신호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해보세요. 어쩌면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나를 무시하지 말아줘. 나는 그때 정말 외로웠어.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융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 여정은 외부의 사랑에 목매던 삶에서 자기 내면의 중심으로 걸어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느리고 때로는 고독하며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끝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삶, 그 중심을 향해 지금 당신은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댓글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는 첫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포기해왔나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타인의 기대에 맞춰 웃고 불편한 감정을 삼키고 괜찮아 라는 말로 상처를 덮었던 시간들. 그렇게 당신은 조금씩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찾아왔을 때 진짜로 사라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조율해 놓았던 당신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진짜 자아를 완전히 잊게 됩니다. 이별은 그런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그 순간 당신은 본 모습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본 모습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낯설고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는 또 다른 가면을 쓰려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주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상형이 될 필요도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던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일까? 아니면 나를 잃어버린 외로움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감정을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회복을 위한 깊은 정체성 탐색입니다. 융은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개별화는 단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별은 이 여정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빛났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 고요한 방 안에서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관심이나 확신 없는 메시지 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당신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도 됩니다. 그동안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려 했던 당신.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도 견뎌내며 언젠간 바뀌겠지라며 참아왔던 당신.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타인의 감정만 챙겼던 당신. 그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솟아나야만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애쓰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찾으려는 그 습관을, 당신의 사랑받을 자격을 상대의 반응 속에서 확인하려는 그 충동을,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확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스스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언젠가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다른 얼굴, 다른 이름, 다른 시간. 하지만 결말은 똑같이 고통스럽고 허무했던 관계들. 마치 운명처럼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당신은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피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겪는 사랑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의식의 패턴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침묵했던 아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 항상 먼저 사과했던 아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며 자란 아이. 그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시절의 생존 전략은 아직도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다시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을 지워야만 인정받는 관계에 머물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건강한 사랑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별은 그 낡은 패턴을 멈추고 새로운 방식을 배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랑을 갈구하던 아이가 아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 끌렸을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떠올리게 했을까? 그 감정은 과거의 어떤 기억과 닮아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반복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화의 힘입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흐름에 멈춤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겪고 있는 고통 반복되는 실망,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내면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끌리는 사람은 우리 내면에 어떤 결핍을 반영한다. 이 말은 당신이 선택했던 사람들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채우려 했는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갈망했나요? 안정감이었나요?
존중이었나요? 혹은 당신이 존재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확신이었나요? 그 갈망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갈망을 이제는 스스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나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기준을 세우겠다. 나는 내게 정직하겠다. 이 고백들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서서히 중심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별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돌아왔던 길을 이제는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늘 있었던 진짜 당신이 이제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나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반복을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무너질까?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어느 날 문득 아무렇지 않은 음악 한 곡에 얹혀 다시 당신을 흔들고 지나갈 때 분명 시간은 흘렀고 눈물도 말랐고 일상도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텅 빈 구멍이 남아있는 듯한 그 느낌. 그건 잊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이별은 종종 논리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논리를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곤 하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그림자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당신이 지금 다시 떠오른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여전히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샤도우는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부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본능, 그리고 진심임에도 무시해왔던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림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조각입니다. 이별 이후 그림자는 더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참았던 말, 견뎠던 불편함, 희생했던 선택들, 모두가 그림자처럼 당신의 발밑에서 속삭입니다. 나를 이제 좀 봐줘. 나는 계속 너와 함께 있었어. 당신은 혹시 그림자에게 자꾸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요? 괜찮은 척, 끝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그림자를 끌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외로웠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나는 진심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 고백은 비겁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당신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감추고 살아왔는가? 그 감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나는 그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림자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란 극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림자에게 지배당한다는 건 타인의 한마디에 과도하게 흔들리고 애정이 부족한 관계에 끌리고 거절을 두려워하며 자기 검열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지금 그 그림자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정직해질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품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부끄러움, 이 슬픔까지도 그 모두가 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이별은 때론 우리 안의 그림자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어쩌면 진짜 나를 다시 불러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전부를 안아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내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힘을 부여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끝났을 때 무엇이 가장 두려웠나요? 그 사람의 부재였을까요? 앞으로의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아무도 다시는 당신을 알아봐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정적이었을까요? 이별의 진짜 고통은 때론 관계의 상실보다도 존재의 확인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은 어떤 존재였나요? 사랑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그 모든 역할과 감정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면에서 깊은 공허와 맞닥뜨립니다. 칼 융은 그 공허를 자아의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피드백으로 자아를 확인해 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네가 필요하다는 눈빛,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아는 그런 외부의 소리보다 훨씬 조용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이별 이후의 침묵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먼저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고요함을 참아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밤에 스스로 자신을 불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나로서 충분해. 이 문장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아와의 재결합입니다. 당신은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축적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돌봐줄까를 묻게 되니까요. 융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그 말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겨우 버틸 수 있었던 하루가 이제는 조용한 커피 한 잔, 따뜻한 햇빛 한 줄기만으로도 버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사랑은 결코 누군가에게만 의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되 각자의 중심이 분명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교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중심이 없이 사랑을 시작하곤 하죠. 그래서 상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역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확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저녁, 혼자 듣는 음악,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스스로에게 써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그곳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연결이 있습니다. 이별은 그 연결을 끊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자기 자신과 이어주는 문입니다. 이제는 그 문을 두드릴 시간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어쩌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야가 펼쳐집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시야.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감각.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스스로에게 주는 능력.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방향이 불확실해도 나는 나와 연결되기를 선택한다는 이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외로움 속에서 나와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숨기고 있나요? 화나요? 그리움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별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 수치심, 후회, 두려움, 공허함.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감정을 외면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말들 뒤에는 사실 감정을 제대로 느낄 용기가 부족한 나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말합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감정은 절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통과의례라고 설명합니다. 이 통과의례는 상징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형태를 띱니다. 한 시기에 자아가 죽고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나는 구조죠. 이별은 그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자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고통을 온전히 느낄 때에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들, 외면하고 싶은 장면들, 말하지 못한 진심들,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분노했던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펐던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웠던 것은 당신이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고귀한 흔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나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감정과 함께 숨 쉬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당신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진심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조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 하지만 그 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솔직해지는 연습,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연습. 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그 수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수용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힘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별은 그 사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확실한 배움이 되기도 하죠.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끝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멈췄는지, 내가 무엇을 억눌렀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지를. 그리고 이 배움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당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감정을 조금만 더 느껴보세요. 울어도 괜찮고 혼잣말을 해도 괜찮고 일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방식이든 당신이 진심을 꺼내는 그 순간이 곧 치유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피하지 않고 내 감정을 통과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별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길 바란 적 있나요? 나의 아픔을 알아주길,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닫길, 언젠가 돌아와 미안하다고 말하길. 그 기다림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내면 어딘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시선을 향해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나. 왜일까요? 왜 우리는 끝난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인정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존감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사실 그 안에서 자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어떤 존재로 느껴졌나요? 사랑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느낌도 함께 사라졌죠.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정의의 상실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는 외부 동일시라고 설명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외부 대상, 특히 애착 대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결정되는 심리 구조. 그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외부 반응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게 됩니다. 기뻐하다가 상대가 무뚝뚝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상대가 비판하면 곧바로 자신을 부정합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무의식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나보다는 상대를 통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별 이후에도 그 사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아직도 그 구조 안에 당신의 자존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의 반응에 나를 걸고 있나? 나는 왜 그 사람이 날 보길 바라는가? 나는 정말로 그를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나를 확인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하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에게 다시 되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애초부터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 존재하던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믿어줘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게라도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할 때 조금씩 형성됩니다. 당신이 오늘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자기를 존중한 겁니다. 당신이 힘들지만 밥을 챙겨 먹었다면 그것은 자기를 보살핀 겁니다. 당신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기는 타인의 인정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 피드백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두렵지만 가장 정직한 순간,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그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 말이 익숙하지 않다는 건 이제야 처음 진짜 자기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이전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온기를 전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반응에 쏟아부으며 살아왔나요?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졌고, 메시지 하나에 기뻤다 절망했고, 눈빛 하나에 마음을 해석하며 혼자 상상의 미로 속을 헤맸던 날들. 그 모든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깥을 향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민감해져 있었죠. 칼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중심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 수 있어도 우리는 멍해지고 긴장하고 끝내는 스스로를 잃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자신을 고갈시키는 방식입니다. 자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빼앗기면서 그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을 외부에서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인정, 애정. 당신은 그것들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소진되는가? 내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곳은 어디인가? 그 대상은 진짜로 내 존재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이 에너지의 방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과 연결되지 않을 때 혼란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는 타인을 통제하거나 해석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자신을 향해 집중하는 에너지는 회복을 만들고 자존감을 일으키고 삶의 중심을 바로 씁니다. 그 첫걸음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연락에 대답하지 않기.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거짓된 미소를 멈추기.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곧 자기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일수록 당신은 에너지를 다시 모으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버려지지 않으려 애쓰는 방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괜찮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타인을 구속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감추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조용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감정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를 믿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은 누구의 칭찬이나 사랑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형성된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요함을 단지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내면이 다시 중심을 잡고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얼마나 조용히 머물렀는가?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내 감정에 집중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스스로 커피 한 잔을 사주는 일. 밤에 스스로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주는 일. 아무도 모르게 일기장에 마음을 털어놓는 일. 그 모든 순간이 자기 에너지 회복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을 향해 열려있던 창을 조금씩 닫고 자기 내면을 향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당신은 점점 더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 말없이도 단단한 얼굴. 사랑받기 전에 이미 사랑스러운 얼굴. 그 얼굴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 빼앗겨서 마주할 기회가 없었을 뿐. 이제 다시 그 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그 얼굴과 함께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되찾게 해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더 이상 타인에게 나를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은 에너지를 되찾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누군가는 잘 털고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아직도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인데도 문득문득 눈물이 나는 걸까? 사람들은 이별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개인차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이별이라는 사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당신 안에서 억눌리고 있던 또 다른 상처들에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단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던 감정의 집합을 모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감정은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외로움이 아니고 단순한 분노도 아닙니다. 이건 억눌린 나의 절규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소망, 버려지기 싫었던 공포, 이별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강력한 트리거였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자기 그림자의 일제 등장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온 슬픔, 질투, 분노, 불안은 위기의 순간에 전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통합이다. 그림자는 없애야 할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꼭 껴안아야 할 내면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고립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타인의 감정에 종속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강도 높은 감정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비로소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날 봐줘.
이제 날 듣고 이해해줘. 나도 너의 일부야. 그렇게 말하는 작은 내면의 목소리를 당신은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끌어안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진짜 강함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그 감정은 과거에 어떤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나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시간 속 어딘가에 멈춰 있던 그 어린 자에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비로소 말해줄 수 있겠죠. 미안해. 그동안 너를 외면해서. 이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치유는 자기 안의 아이를 다시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지금의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이별이라는 충격을 통해 비로소 빛을 받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감정이 어색하더라도, 그 감정이 버겁더라도 잠시만 머물러 주세요. 회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다그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그래, 너도 나야.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울림은 천천히 당신을 바꾸어 갈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누구의 인정보다도 더 단단한 자기 수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그림자에 작은 빛을 비춰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면을 통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한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적 있나요? 사랑을, 관계를, 감정을, 그리고 이별조차도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고 결과는 나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그 생각은 얼핏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자기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통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생존 전략이기도 하죠. 사랑받기 위해 맞춰야 했고, 안전해지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늘 먼저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상대를 분석하고 미리 예측하고 애써 통제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는 집착은 결국 자기 삶을 잃는 것이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지극히 진실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자기 감정과의 단절이었고 타인과의 불균형이었으며 결국은 진짜 나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이별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과의 이별뿐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애썼던 통제된 나와의 이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직관을 무시해왔나요? 자신의 진짜 감정은 외면한 채 지켜야 할 역할을 우선시해왔나요? 그 결과 그 관계는 오래 남았을지 몰라도 당신은 점점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 통제를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에게 삶의 핸들을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나, 예측 불가능하지만 진짜 감정을 가진 나, 그 나에게 다시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관계를 통제하려 했는가? 그 통제가 정말 나를 보호했는가? 아니면 나를 고립시켰는가? 나는 언제부터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관계를 유지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마음의 중심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관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서로가 스스로의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움직임.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삶의 방향은 의도보다 무의식이 더 많이 결정한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걸 계획하고 지배하려는 시도 대신 자기 무의식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에 정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건 두렵고 낯설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기에 나는 상대 앞에서 진짜 감정을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완벽한 결과를 고집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유로 가는 첫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결과를 안정이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은 모든 것을 통제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확신을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놓아보세요. 모든 대화에 설명하려 하지 않기. 상대의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기.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그때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는 불안에서 신뢰로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쥐고 있던 통제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누군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면서 무너졌던 감정을 다시 쓸어 담으면서 이제는 다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끝났고 계획이 무너졌고 마음이 다쳤으니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진짜 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로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길 끝에 또다시 비슷한 상처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은 단지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설정의 시간입니다. 내 삶의 방향, 사랑의 방식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칼 융은 말합니다. 삶의 진짜 의미는 무너졌을 때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너졌기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무너졌기에 모든 것이 다시 선택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언제부터 타인의 꿈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을까? 나는 왜 정상적인 연애라는 사회적 이상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려 했을까? 나는 왜 혼자인 나를 결핍이라고 여겼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이 걷고 있던 방향이 과연 당신의 진짜 선택이었는지를 묻게 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 나만의 존재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별은 그 개별화 여정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진실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통증이 낯선 자유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닌 비슷한 사람에게. 그 관계가 아닌 익숙한 감정 패턴으로.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별이 당신을 흔들었고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했으며 감정을 통합하기 시작했기에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단순히 어떤 직업, 어떤 연인, 어떤 환경이 좋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밖을 향해 흘러가던 당신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그리고 앞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당신이 반복해서 상상했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소환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사랑이라는 거대한 감정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삶 자체를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삶의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그 사랑을 품은 나를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총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시 쓰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삶이 던지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방식이다. 그러니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은 당신을 어떤 표준화된 성공이 아니라 개별화된 자기 실현의 길로 이끕니다. 지금 이 여정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별이 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나 스스로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별이라는 여정을 지나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나요? 처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당신은 매일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기대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감정조차 조절했던 당신. 이제는 그 중심이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는 지금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작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임무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던 관계에서 벗어나 상처를 마주하며 감정을 통합하며 통제를 내려놓고 방향을 재설정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불면의 밤도 있었고 자기 비난도 그 사람을 향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진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어떤 사람과의 이별에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을 회복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과 연결된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도달한 곳입니다. 이별은 이제 상처가 아닌 전환점입니다. 결핍이 아닌 탄생점입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더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나 자신을 다시 껴안는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통해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빛으로 누군가를 비출 수 있다. 이 믿음은 당신을 다시 사람들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당신에게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감정을, 자기 존재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별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